반갑습니다. 네, 3차에서는 유무념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그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가 너무 복잡해요. 어려워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무념을 보시면요. 첫 번째 부분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심을 하고 무념이라 하나니까 정의가 들어가는데 그 바로 전거에 조목이라는 부분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에 유념 공부를 들이대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좋죠. 유무념 공부가 그냥 아침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모든 게 들이대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요. 제가 해봐도 그러고 어른들이 해보신 내용을 봐도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신 게 평대기 공부입니다. 평대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제 쭉 그거 한번 여러분들 그 잔디에 풀을 뽑아보신 분들 있으면 그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그냥 대중 없이 그냥 잔디에 풀 있는 거 풀을 뽑아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풀을 뽑잖아요. 그럼 막 뽑다 보면 한참 뒤에 보면 풀이 뽑았다는 것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뽑냐면 평을 딱 떼요. 이만큼 구역을 나눠가지고 요만큼 딱 떼고 완전히 끝나면 옆으로 옮겨지고 옆쪽으로 옮겨지고 이런 식이 평대기 공부예요. 그래서 유무념 공부도 모든 일이지만 실제 들어가는 데서는 조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목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첫 번째는 내 공부에 대한 현 주소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불교에 입문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현 주소를 어디에다 방향을 두면 제일 좋냐면 법의 등급에다 두면 제일 좋습니다. 법의 등급을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보통급 신김에서만 계문에 대한 것만 밝혀놓으셨어요. 근데 특신급부터 뒤에 부분까지는 다 사막 공부예요. 다 사막을 밝혀놓으신 부분이에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막 공부, 상학 공부 하는데 우리가 자칫적으로 공부를 해도 안 돼요, 막연해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 현상이 벌어지냐면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꼭 초등학생들한테 초등학생 그 수업에서 국영수가 있거든요.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고등학교 국영수를 갖다 들이대는 거 똑같아요. 해봐라. 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초등학교하고 대학교 모든 국영수를 다 갖다 적어 알아서 해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국영수는 1학년이면 1학년에 맞는 수준에 맞는 국영수를 열심히 적공을 해야 2학년에 국영수도 실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순수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게 바로 법의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에 적공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공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법의 등급에 맞게 사막을 적공하시면 그게 가장 체계적이고 빠른 길이에요. 이게 보통급이면 보통급에 제시한 부분은 십계문, 보통급 십계문만 있죠? 그것만 철저히 하세요. 이제 맨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은 보통급 십계문만 봐도 이걸 어떻게 해요? 하는 부분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 못할 것인가? 이 정도는 할만해요. 할만하는데 특신급을 보잖아요. 그럼 막연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 그리고 상정급은 더 막연해요.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더 넘어가서 법강항마의, 출가의, 열의 보시잖아요. 내 일 같지를 않아요. 그냥 넘일 같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안 봐요. 그러나 재밌는 게 뭐냐면, 묘한 게 뭐냐면, 보통급 특신급 식계를 딱 한번 떼보세요. 보통급 식계를 딱 떼보세요. 그러면 특신급이, 이거 내가 해볼만 하겠는데? 그 힘이 생겨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고등학교 국영수를 들이대면 절대 못한다고 막연하죠. 근데 순차적으로 1학년, 2학년, 6학년 딱 밟으면 해볼만 하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특신급 사막 공부에 대한 걸 또 탁 토를 떼면 이거 상정급 해볼만 하지? 그런 마음이 변해요. 상정급 되면 법강학마에 내가 못할 게 없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내 현 주소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급인지 보통급 식계를 쭉 보셔서 거기에서 식계문을 내가 한두 개라 놓치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걸 철저히 띄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뽑힙니다. 조목을 선정하실 때 일석몇조로 하는 것이 대체로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러고 다른 분들한테 조목을 선정하면 정말 막연하고요. 자비, 사랑, 아니면 굵직굵직한데 해보면 실현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일석몇조로 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요. 교법으로 조목을 잡으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교법은 요도이고 강력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강령의 별이강자 아시죠? 별이강자가 어떤 거냐면 그물이 있잖아요. 이게 어부가 그물을 쫙 이게 크게 망으로 그물망 있는 걸 딱 던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굵직한 줄이 하나가 있고 그 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굵직한 줄이 있고 또 그 줄에 따라서 가는 줄들이 있어요. 실들이. 그것으로 해서 그물을 당기는데 그 하나 굵직한 한 줄을 갖다가 별이강이라고 합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그거 하나만 잡아당기면 다른 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도라고 요도에서 요자도 어떤 거냐면 이게 뭐 여러 가지 뜻은 있죠. 근데 그 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부채 있죠. 촥 피는 부채. 촥 피는 부채 그럼 살대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살대를 그 부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여러 가지 대를 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침 그것이 묶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요라고 그래요. 요. 다 여러 가지 살대를 중심으로 묶어주는 걸 그걸 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와 강령을 생각해도 어떤 뜻인지 알겠죠. 우리 교법은 이것만 제대로 딱 순수를 시켜도 일반 생활에 쓰이는 것은 모든 걸 그냥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고질적인 습관도 고칠 필요는 있으시죠. 고치셔야 되겠죠. 근데 먼저 더 효율적으로 잡는 것은 교법을 평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래야 교법에 대한 이해도 생기면서 그 순서를 밟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무념 조목을 잡을 때 첫 번째 계문으로 잡는 게 아주 좋으세요. 그 중에 이제 계문은 하지 말아야 될 거죠. 그 다음에 설성요론 같은 것도 있어요. 일상수용법도 있지만 설성요론도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딱 두 개만 잡고 실천해가 나가면 그것이 적중 확률이 훨씬 높아요. 조목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현실적으로요. 잊어버립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면 조목을 자선제가 실천하려고 그 경우에 딱 당하면 잊어버려요.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예요. 유무념을 정해놓고 유무념을 챙기는 게 유무념이라고 할 정도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억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게 업이라는 속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팔식에 대한 이 아래와식에 대한 이 팔식에 대한 부분에 이 무의식을 관장하는 이 부분 때문에 되어지는 형상이 있는데 이건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건 이제 습관 같은 부분들인데 이게 습관이 한번 형성이 되면 이게 업이라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고 그 원불교에서 말하는데 업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업은 인연과로 얽혀져서 뭉쳐진 것은 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몸도 업이라고 보면 업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현실적인 인연관계도 업으로 보면 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에만 업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세계도 업이 있다는 거예요. 업이 뭉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그래요. 업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딱 두 가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업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업은 쌓이면 힘이 형성돼요. 독자적인 힘이 생겨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독자적인 힘이 생겨요. 그게 하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쌓이면 나보다 힘이 더 커져버려요. 내가 하려고 해도 되어지질 않아요. 습관 보시면 알잖아요.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담배, 그 중독되신 분은 알잖아. 이게 업이 쌓이고 있어 너무 강하게 되면 이건 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힘에 끌려가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쌓이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 하나는 가리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셀로판지가 있죠. 이게 이대로 현실이잖아요. 근데 셀로판지를 하나를 싹 끼우는 순간 그 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빨간색을 끼우면 빨간색으로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거 같이 우리가 업을 하나를 지어놓으면 그 상황이 되면 업식이 딱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제일 많이 경험하는 선입관이잖아요. 선입관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충분히 몇 달 후가 되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선입관이 먼저 딱 들어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은 이 두 가지. 자체적인 힘을 갖는다. 그 다음에 가리는 속성을 갖는다.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어느 것을 이게 계속 습관을 들이다 보면 그런 형성이 되는데 그 상황이 되면 내 의지적인 자유의지가 먼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습성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습성이 꼭 어떤 거가 아니면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물줄기에 내 솜이 그냥 떠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보시면 돼요. 물줄기가 또 떨어가 있는데 솜이 들어가 있으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냥 흘러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들이 하루를 한번 쭉 빼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경계,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경계 있죠? 하루에 대상과 때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반복하고 삽니다, 저희들. 일주일 월화수 뭐 그게 하루 입장에서도 드러나지만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또 토요일, 일요일 이게 요일별로 특성이 있어요. 내 삶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만 명료하게 빼면 업의 그걸 이제 윤회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영어로 하면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걸 먼저 뽑아 보셔야 돼요. 뽑아서 오늘 내가 그 관계가 언제 있는지, 어느 대상에 있는지를 어느 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그런 상황이 되는지를 뽑아 보세요. 그럼 몇 개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그걸 뽑아 보시고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그 상황에 챙겨야지 해가지고 하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스마트폰이 많잖아요. 스마트폰이 많으니까 그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경기에 딱 당하기 전 한 10분 정도에다가만 그걸 맞춰 놔보세요. 맞춰놓고 그거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딱 마음을 멈추고 그것을 한번 맞아보세요. 멈춘 마음으로 그대로 맞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아무 무방비하게 대하는 거하고 그 습관을 대하는 거하고 내가 준비하고 대하는 것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천지차이에요. 그게 천지차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적중해요, 이게 내용이.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그 경계를 다하면 어떻게 하냐. 이제 온전 생각 취소를 그때 이제 동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그것만 표준 잡으세요. 이게 대단종사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그걸 하면 되는데 온전한 감을 못 잡고 있으니까 멈춤이라는 표현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딱 대면 먼저 멈춰보세요. 멈춰서 그 멈춘 마음으로 그 경계를 대하는 훈련.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요,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표준을 잡지 마세요. 그 나중에 힘이 길러지면 그건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뭐 해야 되냐? 그 경계를 대할 때 내가 멈춘 마음으로 대해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힘을 길러 놓으셔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두 번에, 10번에, 100번에 해서 힘이 길러지면 여기서 보여지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해결되지는 일들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 반성하시면 돼요. 반성하셔서 어떻게 하냐? 왜 내가 잘 됐으면 왜 잘 됐는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를 기재하시는 게 따는 게 아니라 정기일기법에 뒤에 들어가면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감상 있죠. 누가 그래요?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감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나오질 않는다고. 그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육문형 공부에 대한 걸 딱 표준만 명료하게 잡고 적공하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싸우게 되잖아요. 그거와 싸우게 된다. 공부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는 경우도 있고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왜 지지? 왜 졌지? 이겼지? 그거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하는 게 심신작용 처리권 감각감상이 그렇게 쓰면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조목은 단순하게 내 현주소에 맞게 우리 법문을 통해서 계문이나 솔성연화 한두 가지로 딱 잡으라고 하셨죠. 잡히죠? 그 다음에 이 패턴이 걸리는 패턴이 뻔해요. 어떤 대상과 시간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다 써보세요. 다 정리해보세요. 그런 뒤에 알람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멈춘 마음으로 그걸 대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저녁이 돼서 한번 분석해보세요. 이게 다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앞에 거는 이미 육문형 실현하는 때 이미 다 끝나는 거고 저녁 때 한번 깊게 내가 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걸 분석해 볼 수 있으면 그거는 거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